네. 오늘도 일주일 동안 그냥 지나쳤던 뉴스 속의 단어 파헤쳐보는 소담소담 해보겠습니다. 제가 단어를 하나 생각해 왔습니다. 네. 아 그래요? 네. 뭡니까? 사실 한 5분 전에 생각이 떠오른 거긴 한데요. 네. 아, 이거 안 받아줄 것 같은데. 아니야. 무조건 받아줍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이 어젠가 그젠가 갑자기 카카오랑 은행을 어제인 것 같은데요. 카카오랑 은행을 막 뭐라고 하면서 독점이라고. 카카오 택시랑. 네. 네. 그래서 카카오 그 모빌리티, 카카오 택시 플랫폼 사업을 향해서 약탈적 수수료라는 표현을 썼어요. 예. 그러니까 수수료로 과하게 가져간다는 얘기겠죠. 예. 그거는 맞는 말이긴 한데. 잔뜩 과장된 말이긴 합니다만. 네. 그래서 약탈이란 말을 되게 많이 쓰더라고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맞아요. 네, 문재인 정부를 그러니까 출마할 때도 대통령 되기 전에 그러니까 출마할 때도 그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약탈적 정부다. 막 이런 표현을 썼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 그때 뭐 안 좋은 표현은 다 썼긴 했습니다만. 네. 근데 유독 생각해 보니까 약탈이란 표현을 많이 쓴다. 음. 그리고 그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자를 때도 약탈해 간다. 이거는 서민에 대한 약탈이다. 이런 표현을 했었거든요. 아, 맞아요. 정리해 보니까 네. 물론 아주 큰 깊은 뜻이 있어서 쓰는 단어 같지 아까도 말했지만 그냥 어감이 안 좋은 단어들을 예. 사용하시다가 네. 근데 그래서 약탈이 맞나? 이게 이제 그거는 제가 지금 일부러 이제 그 어떤 맥락에서 썼나는 그거는 들어봤고 몇 개를 더 있나 한번 뒤져봤는데 그건 네. 일단 빼고 네. 의미를 뭐 찾거나 이럴 필요까지는 별로 없어서. 네. 근데 제가 이제 그거 좀 이따 얘기할게요. 아, 왜냐하면 그래요? 네. 쓰이는 용어긴 하거든요. 아, 약탈적 그 예, 약탈적 약탈적이라는 수수료 이런 게. 약탈적이라는 말 자체는 쓰이는 용어예요. 아, 예. 그렇구나. 근데 그게 잘 쓰였느냐는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음. 쓰인다는 얘기는 뭐냐면 주워들었긴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 예. 심지어 그런 학문적인 용어예요? 그렇죠. 학문적인 용어로 쓰입니다. 경제학에서 많이 쓰여요. 내가 또 우리 대통령을 너무 얕봤구나 또. 네, 역사학에서도 물론 이제 쓰이지만 경제학에서 이제 많이 쓰이는 용어긴 해요. 그래서 그걸 제대로 썼는가? 우리 그 카르텔 문제도 역시 있던 것처럼 이게 대부분이 그 분야에서 얘기한 걸 듣고 네. 쓰는 건데 부적절한 경우들이 좀 있었으니까 네. 그거는 좀 이따 얘기해보고 우리 네. 올림픽을 해보죠. 어떤 거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가져온 단어는 일단 이번 정부 들어서 가장 오염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소위 타운홀 미팅이라는 거를 진행을 했어요. 국민과의 대화 뭐 이래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만 있습니다. 타운홀 미팅에 한 60명이 왔다 그러는데. 타운홀 미팅의 내용이 네. 내용을 받아 적은 것에 예. 윤석열 대통령의 일방적인 주장만 있고요. 뭐 정상적인 타운홀 미팅이라고 한다면 저는 뭐 예전에 뭐 영화나 이런 데서 타운홀 미팅을 하는 걸 보긴 했는데 보통 이제 마구잡이식의 회의가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많고요. 여러분 다 보셨을 다크나이트 라이즈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약간 타운홀 미팅에 가까운 장면들이 등장을 해요. 근데 그러니까 반박과 재반박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보통 타운홀 미팅이라고 하면 아니 당신이 말한 것은 지금 그 부분은 틀렸어라고 하면 내가 그렇게 말한 것은 그런 뜻이 아니라 이런 뜻으로 얘기한 것이고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와 왔다 갔다 티키타카가 돼야 되는데 그냥 이거는 그냥 연설문 발표한 거랑 똑같아. 내용이. 그래서 과연 우리가 올바른 소통의 조건이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소통이라는 말을 쓰기. 대통령실에서 이걸 가지고 또 국민과의 직접 소통이라는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네. 이걸 과연 소통이라고 부를 수 있나? 예. 그리고 타운홀 미팅도 약간 말 나온 김에 이게 타운홀 미팅 일단 영어잖아. 왠지 영국에서 온 것 같지 않아 느낌이? 저는 전혀 모르죠. 저한테 물어보시면. 미국에서 왔어요. 네. 미국 뉴잉글랜드 주에서 네, 주민 전체가 그 자리에 모여서 이제 토론을 하던 게 시초라고 합니다. 그래서 타운홀 미팅에 관해서도 과연 이게 어떤 상황에서 쓰이는 것인가? 과연 그냥 이게 그냥 소통의 한 방식일 뿐인가? 그러니까 지금 이번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를 보면 제가 느낀 점은 그냥 약간 힙한 소통 방식을 쓰고 싶었다. 타운홀 미팅이라는 이게 왜냐하면 미국 대기업에서 많이 한다고 하니까 그리고 이게 약간 지위 관계가 없는 식의 느낌을 주기에 아주 적합하니까 그리고 그걸 소통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나 실상은 그냥 가장 높은 권력자가 나와서 일방적으로 얘기를 하고 마무리한 다는 느낌인데 여기다가 소통이라는 단어를 붙이면 단어가 심각하게 오염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단어 오염을 막고자 진짜 소통이라는 표현을 쓰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있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교수님하고 좀 얘기를 해볼까. 그 타운홀 미팅 제가 아까 얘기한 카카오랑 은행 얘기도 사실 그 타운홀 미팅에서 나온 얘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거기 각계 시민 60명이 참석했다 그랬어요. 예. 근데 생각해 보니까 진짜 언론 보도에서도 그분들 말씀이 거의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사실상 그 60명의 시민들은 타운홀 미팅에 온 게 아니라 청중이 된 거죠. 그리고 연설에 이제 청중 비슷하게 되고 부분적으로 읍수하러 온 거죠. 네,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그랬는데 언론 보도에 그나마 나오는 게 왜 이 카카오 발언이랑 은행 발언이 되게 대통령 입에서 되게 세게 나왔거든요. 독점을
반드시 철폐해야 된다. 반드시 규제해야 된다라고 지시를 할 정도로 굉장히 강하게 나왔는데 그 발언이 나오게 된 이유가 사실 택시 운전 기사님이 맞아요. 호소를 해서 그래요. 그런데 언론 보도 보면은 저도 그렇게까지 생각 못했는데 정확하게 그분이 어떤 말을 했는지 따옴표로 보도가 안 나오고 안 나와요. 택시 기사에 종사하는 누군가가 비싼 수수료에 대해서 호소를 하자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 발언이 주르륵 보도로 나온 거죠. 그것도 포장한답시고 즉각적으로 반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즉흥적으로 나온 대답이라고. 네. 자, 일단은 그래서 네. 소통의 조건, 소통의 어떤 충족 요건, 네, 이런 게 뭐냐, 뭐 요걸 일단 질문하셨고, 네. 그 안에서 나온 얘기로 약탈적이라고 하는 거를 얘기하셔서, 네. 그럼 뭐 같이 한번 가보죠 그러면. 묶어서 갈 수 네.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타운홀 미팅은 네. 왜 굳이 영어를 쓸까? 그치? 그러게. 타운홀 미팅의 직역하면 뭐가 될까요? 아니 그냥 한숨 나. 약간 이렇게 유도시합 하기 전에 기합 넣는 건가 봐요. 우스! 아니 아까 시작할 때부터 털려가지고요 지금 엄청 위축돼 있습니다. 아니, 나는 우와 말고도 네. 와우 말고도 뭐가 더 있으려나 했는데 있어. 뭐가 있어 계속. 다양한 숨소리 베리에이션이 있네. 아까 자른다는 얘기를 하셔가지고 네. 잔뜩 위축된 상태. 네, 지금 울프가 데몬 슬레이어님께서 마을회관 모임. 마음에. 네, 일단 마을회관이에요, 마을회관. 그러네. 그러네. 타운홀이니까. 네. 네. 그러니까 물론 타운홀이라고 하는 건 미국의 개척 역사하고 연관이 좀 있어서 영국에서의 그 행정구로서의 타운홀과는 또 약간 사뭇 좀 느낌이 좀 달라요. 예. 원래 타운이라고 하는 건 우리로 치면 이제 읍 정도 되는 이제 굉장히 되거든요. 작은 데구나. 네. 이게 동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동의 개념하고는 좀 다르고 읍 개념에 좀 더 가까워요. 약간 시골에 있는 거고 시골 농어촌 같은데 저 지역이 넓죠. 근데 그 중에 읍내라고 부르는 데가 있잖아요. 네. 네. 그럼 이제 거기에 이제 도심이죠, 메인 도심. 스트리트이 좀 네. 있고, 예, 거기에 우체국도 있고 보안감 사무소도 있고. 아 이거 서부 영화에 맨날 나오는 그렇죠. 거네요. 네. 전형적인 그런 한가운데 거. 그 시계탑 하나 서 있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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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뭐 우체국 뭐 이게 뭐 장의사 꼭 그렇죠, 주는 그렇죠. 사람들 많았으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읍내의 메인 스트리트 정도가 되겠네요. 그렇죠. 예. 예. 거기에 지역자치관청이 이제 있는데 우리나라는 중앙집권이 오래된 나라래 가지고 네. 그거를 중앙정부가 이렇게 내려보내잖아요. 그래서 사또가 있는 데인데 원래는 네. 사또가 있는 데 느낌하고 좀 다르지. 왜냐면 지역이 그냥 자치로 시작되니까.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정말 뭐만 있으면 모이는 거예요. 아, 그래서 옛날에는 보안관도 중앙정부에서 내려보내는 게 아니라 그냥 마을 사람들끼리 그렇죠. 예. 이 친구 총 좀 잘 쏘고 정의감 좀 맞아요. 있구만. 예. 네. 그럼 그냥 보안관 시켰단 예.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 사법 경찰권을 준 거지. 네. 그러니까. 예. 예. 그 중앙정부에서 한 게 쉐리프죠. 그래서 네. 그게 폴리스는 아니거든요. 맞아요. 완전히 다르다 그러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이게 지방에서 그냥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어떤 자치단위의 네. 의미가 굉장히 강하고, 그러니까 마을의 공동의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잖아. 그렇죠. 근데 중앙 권력이 없잖아. 너무 멀죠. 예, 물론 이제 선출 권력들이 나중에 생기겠지만 시장이라고 하는 사람이라든가 읍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생기겠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수시로 모여서 얘기하던 버릇이라는 게 굉장히 강한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뭐 가령 뭐 이제 뭐 인디언들이 곧 쳐들어올 것 같소. 그렇죠, 그럼 그렇죠. 이제 한 사람이 나서가지고 우리도 자치대를 만듭시다. 음. 뭐 그럼 또 총은 어디서 구하죠? 그렇죠. 우리 집에 화약이 있어. 막 이렇게 그렇지. 얘기가 착착 진행되는. 그러면 돈은 누가 내야 되나? 아. 그러니까 그런 거. 누가 어떤 역할들을 맡아야 되나? 그렇지. 그러니까 권력이 뭔가를 딱딱딱딱 나눠주는 그런 행정 시스템이 아니라 자치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서 각자에게 연관된 일들을 정말로 숙고할 수밖에 없어. 그럼 근원적으로 되게 자생적이고 자율적이고 뭔가 독립적이고 심지어는 수평적이네요. 그렇죠. 네. 다 똑같은 위치에서. 그럼 여기서부터 어긋나는 느낌인데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래스 루시라고 부르는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부르는 게 바로 이거예요. 타운홀 미팅이라는 게 풀뿌리 민주주의의 존재 형태거든요. 야 이건 대통령실 있든 모를 것 같은데. 모르지. 그러니까 정치학 모르지. 쪽에서 절대 이제 모르지. 타운홀 미팅이라는 표현을 그래서 형식적으로 차용한다고. 이게 내용적이거나 역사적인 것들은 사실은 상당 부분 좀 빼고 형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차용하려면 방금 요 내용들이 나와야 되잖아. 그렇죠. 밑에서부터 요구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리고 온 사람들이 다 각자 자신의 요구나 의견이나 맞아. 뭔가 필요가 있어야 된다. 네. 그리고 거기서 논의하면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거다. 주민 소환 비슷한 거 아니에요? 만약 굳이 관리나 이런 공무원이 온다고 치면은 참석한다 치면은 주민들이 얘기하다 야 그 사람 불러야 되겠어. 거의 그 급으로 진행돼야
그나마 근본적인 의미랑 비슷한 거 아닙니까? 그런 면이 네. 좀 있죠. 왜냐하면 이제 읍장이나 뭐 면장이나 시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필요하니까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하기 위해서 물론 모으게 그럴 할 수도 있구나. 있지만, 그럴 수 예. 있지. 예. 있지만 점점 그렇게 가겠죠. 네. 왜냐하면 현대 민주주의는 점점 행정 권력이 강해지니까. 네. 그래서 행정 권력이 시민들의 의견을 묻는 형식으로 공청회 형식으로 타운홀 미팅을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맞네요, 네. 맞네요. 예. 사실은 언제나 열려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 오라 그래 지금 뭐 그러니까. 하자는 거야 지금. 예. 뭐라고 좀 설명 좀 해봐. 예를 들면은 지금 우리 저쪽에 산불 났는데 이거 왜 지난번에 제대로 못 껐어? 그렇지, 그래서 그렇지, 이제 그렇지. 예. 불러다가 얘기하고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수평성이 굉장히 강한 거거든요. 네. 근데 이 타운홀 미팅에 그러면 형식을 빌려올 수는 있는데 미국에서도 이 형식을 빌려올 때 네. 예전에 조지 부시나 이런 사람들이 후보 시절에 잘했었고 유독 잘했던 사람이 이제 오바마 같은 사람입니다. 네. 그거를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매력으로 활용하는데 굉장히 네. 유능했죠. 왜냐하면 오바마는 이게 되게 딱 주어진 상황에서 뭐 이게 대처하고 임기응변이 굉장히 네. 좋은 사람이잖아요. 네, 액션이나 말을 이런 아주 것도 되게 잘하죠. 좋고. 네. 그러니까 자신이 있는 거야. 자기한테 대통령 후보나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쏟아지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즉석즉석에서 받아낼 수 있는 자신이 있는 거지. 내가 순발력은 좀 된다. 열린 마음이 있다 이런 것도 있는 거고. 그 오바마 대통령 같은 사람이 그런 이벤트를 할 때 미국에서도 공식적으로 타운홀 미팅이라는 표현을 직접 썼어요? 썼죠. 네. 썼구나. 그래서 일종의 약간 미국에서도 지금은 완벽한 이제 주민자치 형식들로 남아 있긴 하지만 풀뿌리 민주로 남아 있긴 하지만 약간은 형식화돼서 미국 민주주의의 어떤 원형 네, 이런 거를 보여주는 일종의 알리바이 네, 그런 형태로 쓰여요. 네. 그러니까 내용들이나 조건들은 많이 거세된 채 형식만 이렇게 어쨌든 둥둥 떠다니는데 네. 그걸 또 정치학자들이 얘기하니까 미국에서 공부하는 사람들 이게 풀뿌리 민주주의 전형 뭐 이런 얘기하니까 예. 이걸 가지고 또 가져오는 거야. 이게 내용은 사라지고 딱 형식만 딱 가져오는. 그렇지. 네. 근데 이제 이걸 또 마을회관 물을 수 없고. 그렇지. 그럼 우리 이게 없어 번역이 보이고 안 되네. 또. 우리말 싫어하십니다. 우리말 네. 싫어. 영어를 써야 좋아한다. 번역이 멋있다고 안 돼. 생각하는. 근데 이게 또 구글이나 이런 이제 그 소위 IT 기업이든지 약간 그 잘 나가는 기업들에서도 이런 방식을 선택을 한다고 해요. 네, 그렇죠. 네.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정치적이거나 풀뿌리 민주주의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네. 뭘 가져오는 거냐면 그러니까 야 우리 좀 터놓고 얘기해 보자. 우리 저기 수평적 관계로 돌아가서 물론 그렇다고 해서 회사 안에서 지위가 완전히 사라질 수는 없겠으나 네, 말단 직원도 회사 CEO를 바로 코앞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네, 그리고 말단 직원의 이야기까지 CEO가 들어볼 수 있는 그렇죠. 그런 형식을 차용한 것이군요. 네,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계급장 떼고 한번 얘기를 해보자. 야, 네. 계급장 때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못하는 거. 못하지. 제일 못하는 네. 거예요. 제일 못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타운홀 미팅이라고 하는 형식을 차용하기 굉장히 좀 안 좋은 구조라고 제가 여러 번 얘기한 게 네. 우리는 되게 중앙집권적 방식으로 그 권력이 행정을 옛날부터 써오던 나라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마을 자치 단위에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뭔가 의사결정을 하고 대처를 하고 이래야 될 그런 일들이 많지가 않았고 기껏 있어봤자 농촌 공동체 작은 정말 마을회관 정도 수준. 네. 그래서 요번에 그 마을에 저기 큰 그 무슨 풍어제 이런 거 지내야 되는데 네, 네. 아니 김노인 말이야 이번에 아프다고 왜 안 나왔어? 맞아. 뭐 이제 이러면서 이제 하든 그런 정도의 이제 의미는 있는 거지. 근데 실질적인 의미에서 정치적인 의미는 사실은 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전통이 좀 없기 때문에 그런 전통이. 아니, 뭐 이게- 애써 왜 굳이 그거를 하려고 하느냐 이거죠. 이게 약간 그리고요. 구조도 뭔가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느꼈던 타운홀 미팅은 뭔가 이게 공동체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는 소집단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는 그렇죠. 느낌이 그래서 있었어요. 로컬리티가 굉장히 중요한 네. 거죠. 네. 그러니까 만약에 한 기업 안에서 타운홀 미팅을 한다. 오케이. 이해가지. 그리고 뭐 가령 뭐 이거를 국회 단위로 한다?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 네. 마을 단위도 괜찮을 것 같아. 근데 대통령과 국민의 대화를 그렇지. 이런 형식을 띈다? 네.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그 왜 지난번에 우리가 외식한다라는 표현을 이제 썼었는데 영어 자꾸 쓰는 것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물론 타운홀 미팅이라는 형식을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뭔가를 하는 것 자체를 제가 무시하고 싶지는 않은데 네. 미국도 역시 뭐 중요한 알리바이니까 음. 굳이 그걸 가져다 쓸 거면 네. 그 형식의 어떤 묘미라도 좀 살려야지. 그렇죠. 예. 예, 근데 예. 타운홀 미팅 한다고 그랬던 배경이 뭐예요? 소통하겠다. 국민과의 소통하겠다고. 네. 네. 사실은 뭐야? 지금까지 취임하고 난 다음에 네. 기자회견도 한 번도 안 했다. 네. 공식 기자회견도 한 번도 안 했다. 시민과의 대화의 형식도 되게 대단히 형식적인 몇 번 빼고 실질적으로 거의 안 했다. 네. 라고 하는 게 많이 나오는 거니까 네. 이른바 소통 강화. 그것도 보궐선거에서 참패하고 나서 그렇죠. 발등에 불이 예. 떨어지고 총선이 다가오니까 예.
그러니까 채택한 형식인데 왜 이걸 채택했겠냐고. 내가 통제 가능한데 왠지 있어 보이는 형식이라서 그런 거지. 통제 가능하다는 점이 되게 중요하고 네. 사실 기자회견도 통제가 안 돼서 못 하고 계시니까 네. 그렇죠. 기자들은 특히나 일반 시민보다 훨씬 더 돌발 질문을 많이 할 가능성이 날카로운 있습니다. 질문이 나올 거고 네. 타운홀 미팅에 그러면 로컬리티가 담겨 있는 지역 현안들이라든가 네. 뭔가 정말 구체적인 현안들이 그럼 나와야지. 사람들이 정말 자신 있게 얘기할. 네. 왜냐하면 대통령이나 정책 담당자들은 외려 잘 몰라서 이 사람들의 얘기를 듣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런 거를 들으려고 해야지. 근데 그걸 들으려고 간 건가? 본인 아니면 막 혼날 각오로 하고 간 건가? 내가 볼 때는 그냥 굳이 우리식으로 이제 영어 안 쓰고 하면 소원수리 형식을 빈 교장님 훈화 말씀이에요. 그래 오늘 내가 너희들 얘기 다 들어줄 테니까 어디 교장 선생님한테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해봐. 아무도 말 못하죠. 못하지. 찍소리도 못하잖아요. 네. 그럼 빨리 준비한 끝나기만 학생의 임원들이 준비한 말을 하는 거지. 이게 내년도 예산안하고 지금 걸려 있어가지고 그 대부분의 그 타운홀 미팅이라는 것의 내용이 이제 시민들이 무슨 발언을 했는지 잘 보도가 사실 안 됐지만은 시민들이 뭘 얘기를 하면 대통령이 그 내년도 다 예산안에 다 담겨 있다. 아니, 실제로 이렇게 진행됐어요. 그래서 사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타운홀 미팅이 정부가 원하는 대로는 잘 안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명을 잘 못 받았어요. 네. 언론 보도가 많지 않고 내년도 예산안 그리고 카카오 때린 얘기만 보도가 되고 말아버렸으니까. 근데 그 보도들을 보면 사실상 모든 거를 다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 나쁘게 말하면 홍보에 가까운 네, 그런 목적으로 사실 소비가 된 것에 가깝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 이거를 굳이 왜? 하려면 뭐 2년 차, 그러니까 3년 차 넘어가면서 취임 2년, 만 2년을 넘긴 상태에서 전환점을 돌면서. 근데 그 시기가 총선 끝나고 나서거든요. 그렇죠.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예. 그때는 아무 소용 없을 수도 예. 있거든. 그러니까 그 전에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아. 근데 형식을 잡기라 기자회견 하기도 좀 그렇고, MBC를 집어넣어 말어, 날려 말어, 뭐 이런 생각 해야 그렇지. 그렇지. 기자회견하면 또 그런 너무 거 고민이 많잖아. 걸리네. 맞네. KBS 기자 불렀다가 아, 그런 거 물어보면 어떡해. 그러니까. 그러니까 가장 무난하면서도 이른바 자기의 이런 게 죽지도 않고 자기가 통제할 수 있고 어느 정도 사람들의 주목도 받을 수 있으면서 소통하는 듯한 티를 낼 수 있는 형식을 고민한 거겠지. 예. 근데 저는 안타까워요. 그런 걸 고민하고 있으니까. 이게 그렇지. 아니 이게 진짜로 소통 방식을 고민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장 덜 구려 보이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신 거잖아요. 네. 전 더 불쌍한 사람들은 그때 대통령이 마이크 잡고 얘기하는데 그 뒤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표정 봤어, 봉우리? 다 봤죠? 진짜 막 네. 계속 지겨워 죽겠다는 표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여기서도 59분을 하자 말씀을 그렇지 하셨구나. 않을 텐데. 근데 이게 정말로 근데 시민들이 말을 안 하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아무리 통제가 된 상태라고 해도 하다못해 예상해보자면 하다못해 대본이라도 있었을 거란 말이죠. 네. 시민들의 몫이 있었을 텐데 언론이 그걸 거의 보도 안 했다는 거는 언론이 이걸 아무리 좀 소위 말해서 포장을 해주려고 해도 별로 할 게 없으니까 내용이 그렇죠. 없다 보니까 결국엔 대통령 발언만 보도가 그래요. 되는 나는 진짜로 준비된 대본이 없었을 거라고 진짜로 시민들 발언이 없을 수도 있다. 생각해요. 네. 그럴 왜냐하면 수도 있지. 돌발적인 발언이 나오는 걸 일단 싫어했을 테고 그리고 우리 대통령님이 마이크를 너무 독점을 하셨기 때문에 네, 맞아요. 대통령 발언만 보도. 나는 사실 말했잖아. 아까 그 카카오 얘기 나온 것도 이미 준비된 절차로 느껴졌지 그분이 얘기한 거라고 느껴지지 않았어. 그러면은 그 정도로 통제가 잘 됐기 때문에 대통령이 굉장히 자신만 왜냐면은 그 카카오랑 은행한테 너네 독과점이니까 척결해야겠단 말이 거의 이 수준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대통령실 참모들은 사실 좀 당황을 했대요. 그래서 즉흥 대답 하시다 보니까 네. 비판적인 어떤 관점이 많이 나온 것이 되게 당황했대요. 그러면 대통령 입장에서 이게 굉장히 통제가 잘 돼 있어서 좀 막판에는 좀 자신감이 그렇죠. 올라갔나 보다. 자신감이 네. 올라가기보다는 대통령의 평소 이렇게 대화 스타일이나 언행 스타일 보면 자기가 막 판을 주도하다가 좀 이렇게 필 받으면 피를 예. 받았구나. 약간 오버힛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러시지 맞아. 그렇기 때문에 나온 요번 되게 중요한 발언 있잖아요. 탄핵 발언. 맞아. 우리가 이 얘기를 안 하고 있었는데 네, 이게 맞아. 가장 하이라이트인데. 네. 사람들이 말이야, 내가 지금 예산 이거만 이렇게 짜면 여기저기 와가지고 난리 납니다. 이 예산 뺀다고 막 그래요. 대통령 하기 어려워요. 막 그랬어요. 그러면서 탄핵한다고 근데 그것도 되게 점프잖아요. 갑자기 예산 뺀다고 탄핵한다고 그러진 않잖아. 네. 거기서 또 가져온지 탄핵한다는데 할 테면 해봐라. 이 얘기는 안 했지만 그죠? 네. 네. 거의 그런 해보라고 네. 하십시오라고 네. 얘기했습니다. 네. 그리고 서민 예산 증액했다고 탄핵 얘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저는 정말 모르겠거든요. 도대체 누가 서민 지원 예산 늘린다고 대통령을 탄핵합니까?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저는 그 만화에 진심은 담겨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진심으로 짜증 난 거야. 아 짜증난 거죠. 네, 자기가 R&D 예산도 조정 좀 이렇게 좀 팍팍 잘라가지고 말이야 제대로 좀 갖다 이어붙이려 했더니 뭘 이렇게 잔소리들이 많아. 이 대통령 못 해먹겠는데? 내가 알아서 거의 하겠다는데 왜 이렇게 말들이 많아? 이 짜증이 이제 들어가 있어요 그 안에. 그게 이제 진심이죠. 근데 탄핵은 오버힛된 거고. 그렇죠. 근데 요 딱 언행이 나오는 게 바로 그냥 그날 막 말하다가 이제 휠 받아가지고 내가 진짜 당신들 위해서 지금 이런 거국적인 일들 하고 있는 건데 이런 정말 별거 없는 일들로 나를 이제 막아 나서고 말이야. 맞아. 말은 못했지만 선거도 지금 말이야. 맞아. 맞아. 이게 도대체 뭐야? 하지만 나는 그래도 끝까지 갈 겁니다. 여러분들 나를 믿어주세요. 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죠. 근데 그렇게 하신 말씀들이 대부분 다 거짓말이었다는 게. 아니 왜냐면 자꾸 예산 늘렸다고 말씀하시는데 아니 그건 명백한 거짓말이잖아. 그렇죠. 왜냐면은 이번에 그 예산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안 되기 때문에 네. 사실 총액 자체도 양적으로 숫자로 보면 늘어났지만 네.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제 원래 이제 거짓말이라는 게 완전한 거짓말과 완전한 참말 사이에 보통은 뭐 어정쩡하게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일부의 사실들은 있는 거지. 그렇죠. 자기 그걸 강조하는 나름대로는 거고. 어딘가에 빼서 필요한 것에 넣었다는 게 자기 그렇죠. 취지니까.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타운홀 미팅의 취지가 더 안 맞네 가면 갈수록. 안 맞죠. 네. 발표에 가깝대. 내년도 예산안 정당화를 위해서 사실상 어제 미팅을 만들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름대로 일정을 짜서 자신들은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했다라고 생각을 했으나 형식도 안 맞고 내용도 잘 안 맞는 이제 그런 것이 돼버렸고 그러니까 이제 거업님 정작 물어보신 소통. 네. 저는 소통이라는 말을 많은 분들이 되게 좀 과하게 높이 올려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정치권의 영향 때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소통이라고 하는 게 뭔가 되게 완벽한 의미의 어떤 교환, 서로가 막 다 만족하는 어떤 대화 이런 걸 소통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소통은 그냥 말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막힘없이 뚫려 있다라는 뜻이니까. 네, 소통이라는 건 그냥 그 특정한 장애 없이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의 가장 이상적인 형태는 쌍방향성 그리고 평등성, 그렇죠? 그리고 나서 존중, 예, 그다음에 실행적인 결과 뭐 이런 것들하고 연결되는 게 이제 소통의 의미죠. 하지만 그러지 못한다고 해서 소통이 아닌 건 아니에요. 예, 일방적 소통 그러는데 소통이라는 게 그러니까 반드시 양방향적이어야지만 소통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지시도 소통의 일종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알아먹겠다. 그래 그거 해가지고 와. 그럼 그것도 소통이야. 소통된 거지. 다만 그 소통은 명령 관계에 의한 소통인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소통을 되게 좀 이렇게 이상화시키는 그런 방식은 말 그대로 차 떼고 포 떼고 계급장 다 떼고 우리는 평등하고 우리는 동등하고. 근데 이게 아무렇게나 잘 안 돼요.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그럼 어렵고 서로 언어도 다르고 감정도 다르고 사실은 무엇보다도 능력이 달라요. 소통이 잘 되려면 동일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하버마스가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었지만 그 중에 이제 커뮤니커티브 컴피턴스라고 하는 영어 개념인데 이게 경쟁력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역량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거든요. 커뮤니케이션이 이상적으로 진행되려면 사실은 역량의 동등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게 제일 중요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평등하게 잘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스몰 토크 같은 거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시민의 수준이 높아져야 되고 권력자는 자기가 역량도 없으면서도 권력으로 찍어 누르면 안 되고. 네. 어렵네. 제대로 된 소통 역량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아까 오바마의 예를 들었듯이 나는 뭐든 할 수 있어. 그 말인즉슨 나는 누구의 수준에 맞춰서도 대화할 수 있다는 얘기네. 내가 대통령이라서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나는 사실은 커뮤니케이션 되게 잘하는 사람이야. 나는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달변가니까 그 자신감이 이제 작동을 하는 거죠. 그럼 실제로 효과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많이 받죠. 그래서 이런 소통이라고 하는 건 소통의 역량의 불균등성 때문에 실제로 생각만큼 그렇게 이상적으로 진행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소통의 역량이란 어떤 능력을 말하는 걸까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이건 되게 단순하게도요. 예를 들면 영어를 하는 사람과 한국어를 하는 사람이 둘이 있어. 근데 회의의 공식 언어는 영어야. 어머, 큰일 났네. 당연히 역량 차이가 생기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여기서 역량이라고 제가 표현한 건 애초에 타고난 뭐 본질적인 능력이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역량. 역량이라는 건 실제로 효과를 발휘하는 어떤 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한국어로는 굉장히 소통 역량이 좋은데 영어가 회의의 어떤 핵심 언어가 되면 나는 역량이 떨어지지. 그럴 수밖에 없지. 제대로 된 회의 참가를 못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기의 의견도 개진도 못 할 텐데. 그러니까 이게 바로 권력이 작동하는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역량이라고 하는 것들이 실제로는 권력에 의해서 결정되는 면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야. 또 한 가지는 교육이에요, 교육. 같은 한국어를 활용해도 자, 이를테면은 여러분들이
의대 정원 문제 가지고 네. 의대 정원 확대 문제 가지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토론장에 불려나갔다고 쳐보세요. 여러분들 다 이길 것 같죠? 아니요. 개박살 날걸요? 네. 여러분들이 보면 의협이나 뭐 되게 뭐 풀린 것 같죠? 개박살 네. 날 개박살 날. 나가면 당합니다. 그렇죠. 무조건 당할 수밖에 없죠. 전문가들한테는. 네, 가지고 있는 자료, 네. 나름대로 그걸 쌓아온 스킬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역량이야. 네. 그것도. 그러면 그 역량이 맞춰진 누군가가 나와야 토론이 되는 그렇죠. 거죠. 아. 그러니까 대중들을 일부러 배제하기 위해서 토론장을 그런 식으로 불균등하게 만든 게 아니라 의제나 뭐 어떤 성격에 따라서 토론의 역량이 비슷한 수준으로 와 있는 상대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 근데 만약에 토론 중에 이 사람의 역량이 도대체 같이 이야기할 수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되면 교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그냥 웃어버릴 수도 있는 거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역량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이렇게 네.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거라기보다는 상황에 따라 정해지는 거고 네. 또 일정한 시간 동안 거쳐서 교육돼 가지고 훈련돼서 나오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이것들을 세밀하게 맞추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 그러네요, 진짜. 그래서 예를 들면은 공청회 이런 거 하면 막 이렇게 사람들이 와가지고 몰려와서 막 데모하고 막 그러면 막 전문가들이 이런 토론회 공론회장에서 불러서는 안 될 사람들이 와가지고 공론을 망쳤다 이러잖아요. 근데 그게 진정한 소통인 거야. 그게 근데 굉장히 판이 잘못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생기는 현상입니다. 이해 당사자인데 그 이해 당사자들이 자신의 조직된 목소리를 충분히 동등한 조건에서 낼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공부만 한 사람들이 이렇게 막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전문 용어 써가면서 당신들은 무식쟁이다라고 해놓으면 장에서 배제시키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지. 그렇지. 불러놓기만 하고 괜히. 그럼 배제시키면 이 배제시킨 장을 어떻게 뒤집어 엎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소리 때려엎어야지. 위르고 막 그렇지. 폭력 나오고 이러는 거라고요. 그게 유일한 역량이지. 네. 그 청중들의 유일한 역량. 그렇죠. 양평 고속도로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양평군에 한번 갔다가 엄청 욕먹고 온 적이 있어요. 그게 이제 나름 공청회를 한 거거든요. 근데 저도 그때 굉장히 물론 양평군 주민들은 굉장히 화가 나는 상황이죠. 야, 그럼요.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긴 하지만 그 막 고성이 오가고 그러고 하는데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사과를 하고 계속 뭔가 설명하려고 노력해. 설명이 잘 안 되지만 그걸 보면서 아수라장인데 뭔가 되게 잘 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소통이 잘 되고 있어. 양평군 주민들은 막 이렇게 자기 왜 이게 원하는 대로 돼야 되거나 아니면 그냥 이 아사리판 자체가 마음에 안 드는 주민들도 있거든요. 그렇지. 왜 우리 동네에 시끄럽게 만들어? 그렇죠. 근데 그런 다양한 의견이 튀어나오는 게 이게 진정한 공청회가 아닌가 싶더라고요. 진짜. 네.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거기서 소통이 됐다라고 느낀 건 일단 국민의힘 의원들이 코박고 사과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예를 들었던 그런 학자들 콧대 높은 교수들처럼 당신들이 몰라서 그래 이런 식으로 나왔으면 네, 막 이렇게 거들먹거렸으면 사실 안 됐겠죠. 그렇죠. 그래서 소통이라고 하는 거는 소통의 목적이 되게 중요하고 그 목적에 따르는 형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형식에 따르는 룰 세팅, 이른바 규칙을 정하고 그 규칙 안에서 뭔가 행동하도록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규칙이 언제나 이렇게 엄격한 규칙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네네. 그냥 아무나 말하세요. 이것도 규칙이라고. 그렇죠. 네. 고함 질러도 되는 거 이런 것도 규칙이라고. 네. 타운홀 미팅은 고함 질러도 되는 거야. 그렇죠. 원래. 그래야지 이 역량의 차이들을 상쇄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 형식을 선택한 게 아니잖아. 지금. 아니죠. 전혀 아니죠. 그냥 1대 국민 다수였으니까 일단 이게 일단 소통의 방식이 일방적이에요. 그리고 고함 쳤으면 바로 쫓겨났을 것 같은데. 구속수사 당했겠어. 그리고 내가 봤을 때 절대 고함치지 않을 분들을 불렀을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소통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소통, 그러니까 목적한 바와 형식한 바가 사실 일치하지 않으면 그건 소통은 아니지. 그건. 그렇지. 그건 소통과 다른 형태. 그래서 약간 훈화 말씀이라고 제가 얘기를 한 건데. 워낙 이제 정치력이나 정책 훈련이 잘 안 돼 있다 보니까 네. 이렇게 소통을 세밀하게 하는 것을 잘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러면 이제 뭐냐면 그 대통령 개인의 어떤 역량으로 이걸 돌파할 수 있다고 보진 않고 네. 결국 주변 사람들의 어떤 집단이나 시스템의 힘으로 이제 적절한 역할들을 계속 부여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소통의 방식이 아니라 제가 소통도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대통령이 해야 될 소통들이 있거든요. 예. 그게 뭐냐면 단지 뭐 야당 대표 만나라 이런 얘기도 아니에요. 네. 일단 기자회견만 해도 좀 나아지겠죠. 예를 들면 아무리 야당 주도로 법이 통과됐어도 네. 거부권을 쓰는 건 소통이냐 이거지. 그건 단절에 가깝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네. 그게 뭐냐면 더 이상 얘기를 끝내겠다는 거잖아.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거잖아. 대통령 관련 최종적인 칼을 뽑아서 보여줌으로써 아무나 안 쓰는 네. 그 칼을 뽑아서 보여줌으로써 더 이상 이거를 재론하지 마. 내가 너보다 힘세.
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이거는 그 다음에 얘기가 안 나오지. 그렇죠. 예. 원래 소통이라는 게 아무리 일방적이고 뭐 이럴 수 있다고 치더라도 중요한 건 어쨌든 피드백이 있어서 그 다음에 뭔가가 또 나오고 또 피드백이 오고 이런 식의 것들이 연속되는 게 소통의 되게 중요한 특징이거든요. 근데 매번 끝나. 뿡 하고. 그 머쓱해지고 그럼 또 다른 거 들어오면 또 잘리고 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만 바꿔도 돼요. 이 방식만 바꿔도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냥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마음에 안 든다고 얘기를 하고 그럼 좀이라도 고쳐달라. 타협의 여지를 좀 달라. 네. 어느 정도까지로 고칠 수 있으면 여야가 잘 합의해서 좀이라도 좀 고칠 수 있으면 정부가 그 실현 방안을 좀 더 고민해 보겠다. 여지를 두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잘라버리고 더 이상 얘기가 불가능하게 만들지는 않는 거거든요. 그리고서는 결국은 안 할 수도 있어요. 정말 안 하겠다면 안 할 수도 있고 뭐 대통령이 쓸 수 있는 방법이니까. 근데 지금은 너무 정식이 됐잖아요. 야당 주도로 통과하면 거부권. 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거부권. 네. 이게 예측이 너무 가능해서 예. 아무런 얘기가 이제 더 이상은 불가능한 소통이 돼버렸잖아요. 정치적 소통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잘못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 이런 거라도 바꾸면 돼요. 그러니까 괜히 뭐 대중들 만나서 못하던 말을 자꾸 잘하려고 그러지 말고 또는 야당 대표 만나가지고 엄청난 정치술이나 정치력을 해서 막 협상력 보여주고 잘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기대를 안 하는. 네. 대통령 권력을 잘 쓰는 것도 정치적 소통에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에요. 네. 타운홀 미팅에서 약탈이라는 단어가 같이 나왔습니다. 왜 나왔죠? 아까 다 말했어요. 또 나왔다. 말했어요. 자, 다시 정신을 차려보고. 네, 잘해주십시오. 네, 저희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저희는 아니고 교수님이 설명해주신 잘못 차용한 형식 타운홀 미팅이라는 그런 상황에서 그나마 나왔던 시민의 발언 중에 여기 카카오 모빌리티가 가져가는 수수료 문제가 나왔는데 그에 대해서 대통령이 아마도 잘 알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파악이 되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왜냐하면 그동안 독과점 문제 되게 여러 번 얘기했거든요. 뭐 은행은 너무 여러 번 때려가지고 은행 주가가 떨어진대요 요새. 그러니까 알아서 대통령이 자꾸 몇 번 얘기해요. 알아서 기는데도 주가가 떨어지고 있죠. 네. 네. 그런 상황에다가 독과점 문제도 계속해서 본인이 피력을 해갖고 마침 택시 운전기사가 직접 그 문제를 제기하니까 저는 사실 오버히트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자신 있게 대답하는 과정에서 피를 받은 것 같고 그 과정에서 또 자주 썼던 약탈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플랫폼 사업자가 가져가는 수수료가 약탈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물론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요. 너무 많이 가져간다. 그러니까 원래는 기사님이 가져가야 될 거를 뺏어간다는 의미겠죠, 기업이. 그런 의미로 쓴 것 같긴 한데. 근데 이런 식의 경제 구조는 되게 많단 말이에요. 일단 수수료 떼가는 거? 네, 택시 조합이나 택시 기사들이 내는 산악금이나 조합 부담금 이런 것도 그렇고요. 제가 뭐 대리운전을 해봐서 합니다만 대리기사도 건당으로 뜯어가요. 그럼 이거 약탈적이라고 얘기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대통령이 말한 건 너무 많이 뜯어가니까 너무 많이 가져가니까 그거를 이게 참 표현이 그런데 그러니까 원래 그 사람 걸 가져가죠. 그러니까 원래 그 가져가는 금액의 어떤 적정치는 소비자들과 그러니까 돈을 내는 사람들과 가져가는 기업들 사이에 일정한 합의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시장 가격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시장에서 정해지는 가격인데 그게 자유시장 정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이 그래서 약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기준으로 약탈성을 평가하느냐 이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빼앗아 간다, 노략질한다 그때 약이잖아요. 네. 탈이라고 하는 건 가져온다는 네네네네.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정상적인 경제적 교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 비경제적인 어떤 수준까지 올라간 범죄적인 어떤 행위다 이런 의미로 맞아요. 대표하고 있잖아요. 범죄라고 얘기도 했어. 그래. 예를 들면 뭐 독점적인 그쵸. 권력을 이용해서. 근데 사실은 독점도 범죄가 아니에요. 반독점 법률이 있을 때 독점이 범죄가 되는 거지. 네. 그게 그 기준이 없으면 그건 범죄라고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네.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독점해도 네. 물론 그 독점 때문에 발생하는 다른 행위가 범죄가 될 수 있어도 그렇죠. 독점적 위치 자체가 범죄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그 독점적 위치 물론 이런 거죠.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시장 지배적 행위자가 뭐 과잉한 어떤 가격 결정력을 발휘한다라든가 그렇죠. 가격 담합을 해버리면 이제 그렇죠. 거기부터는 카르텔을 형성해가지고 뭔가를 한다든가 이러면 이제 그거는 범죄 행위가 되죠. 불공정 거래 행위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약간은 약화시켜서 불공정 거래 행위 수준 이거는 좀 낮은 수준이고 심지어 이거보다도 더 가서 정말로 이건 노략질하는 거하고 유사한 수준의 그런 범죄적 행위라고 얘기하면 그 기준이 뭘까? 이를테면은 15%는 약탈이고 10%는 약탈이 아닐까? 그러네. 5%는 약탈이고 2.5%는 아닐까? 기준이 뭘까? 이거 더 짜증나게 파고 들어가면 15%는 약탈이면 그러면 14.5%는요? 14.3%는요? 이런 식으로 나가면 그럼 그건 누가 정해주나?
그러니까요. 그게 공정가 내지 시장가라고 볼 수 없는 기준이 뭐냐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약탈적이라고 얘기하는 건 정치적인 정치인으로서 얘기하는 걸까? 아니면 행정가 내지 정책 담당자, 정책의 최고 수장으로서 얘기하는 걸까? 여기에 따라 굉장히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그럼 그것부터 본인이 확실하게 표명을 해주고 얘기를 했어야 되네. 예를 들면 당대표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가 보다 해요. 그렇죠. 정치적이고 이념적이다. 네, 정치적이거나 또는 이념적인 네. 거예요. 앞으로 이 당이 이런 정책을 펼 수도 그러니까 있겠죠.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이 곧바로 금리를 올리지는 않을 거니까. 그러니까 못 그럴 하지. 권한이 없으니까. 물론 정치인도 네. 조심해서 얘기해야 되지만 네. 하지만 정책을 담당하는 자, 정책 그렇죠.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자, 예. 대통령은 아는 데서 뺄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맞아. 할 수 있는 일이 그리고 진짜 많은데. 지금 대통령은 응. 카카오 문제 있어 하면은 사실 수사가 시작될 가능성이 바로 높고, 압색부터 네. 들어가겠죠. 예, 높은 예. 그런 평가를 받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약탈적이라는 말을 썼을 때 이념적으로 그냥 강하게 얘기했거나 정치적으로 그냥 다소 강하게 얘기한 거로만 들리지 않는 거지. 그게 문제지. 그러니까 네. 본인이 어떤 의도로 갖고 했던 그렇게 안 들린다는 게 문제인 거죠 지금. 그럼요. 그게 아니라 행정가로서 뭔가 지시를 한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그렇죠. 바로. 그러면 그 다음에 바로 어떤 문제가 되냐. 만약에 이거를 공정거래위원장이 저건 약탈적 행위라고 규정하잖아요. 그럼 바로 그건 정책 효과가 나거든요. 그렇죠. 바로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기 조사 때문에. 들어가겠지. 예. 그러면 뭔가라도 해야 되고요. 그거 안 하면 방임이야. 그러네. 예. 맞네. 뭔가를 방기하고 있는 거야. 그렇죠. 네. 근데 처벌하다. 했잖아요. 했는데 실제로 약탈이라고 볼 수 없게 돼. 법적으로 때려 맞습니다. 그렇죠. 예, 행정소송감이에요, 그거는. 그러네. 예. 근데 대통령이 책임지는 건 아니고 그 당국이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금감원이나. 네. 그러니까 함부로 안 말하지, 그래서. 그렇지. 지시가 잘못돼서 국가기관이 뭔가 책임지는 상황이 오면은 안 그럼요. 되니까. 예, 이건 책임지고 그 시장이 들쭉날쭉하고 솔직히 말하면 주가 얼마나 영향받습니까? 이거 한마디. 은행 주가가 실제로 떨어졌대요. 정치인이 그냥 한마디 했을 때 그냥 이 영향받는 거하고 다르거든요. 한 5%만 띄어도 그게 약탈적일 수도 있어요. 어떨 때는. 그렇죠. 그렇지. 네. 자기가 시설 투자한 거 아무것도 없고 네. 얘네들한테 실제로 주는 어떤 이득도 거의 없는데 말 그대로 깡패처럼 그냥 뿡 하고 너는 카카오란 요로 이름 하나 썼으니까 떼. 오. 예, 이 이름 브랜드 가치가 정말로 5%를 뗄 만큼인 거냐? 아니면 그건 약탈적이 되지. 그렇죠. 예, 예. 예. 근데 이제 뭐 카카오가 시설 투자를 했겠고 당연히 플랫폼 개발했겠고 그렇죠? 그렇겠죠. 나름대로 투자한 돈이 있겠고 또 초기 투자 기금을 회수하기 위한 수수료율도 있겠고 그렇죠? 초기에는 또 무료로 했으니까 네네네. 그러면 그게 적정 수준이냐 아니면 좀 과잉한 수준이냐 아니면 약탈적 수준이냐 이거를 따져봐야 된다고. 와, 되게 어려운 문제겠다 이거.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제 오버히트 돼서 이거는 잘못된 발언이 많네요. 그럼. 플랫폼 기업 나빠요 하면서 대통령 와서 막 회초리 때려주기만 바라면 그거는 병을 못 고칩니다. 그럼요. 시장에 대한 태도를 정해야죠. 그렇죠. 우리가 일정 수준에 이른 독점 기업들에 대해서는 사회주의라는 이름을 들어가면서까지도 시장 개입을 할 태도가 돼 있느냐. 그렇죠. 그러지 않을 건 뭐 하냐면 기껏해야 쿠팡 때리다가 또 카카오 때리다가 얘 때리다가 얘네들은 네. 이제 또 저쪽 달아나 있고 그럼 또 이쪽 또 때리다가 이것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그러니까 쉽게 비유하자면은 그 범죄자들이 그냥 자꾸 숨는 거지. 범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렇지. 예. 그러면 아니 자본주의 경제의 관점에서 시장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개입과 적절한 수준의 통제를 하겠다고 선언을 할 건지 아니면 그냥 방임하겠다고 선언할 건지 아니면 그거보다 이상으로 뭐 국유화를 선언을 하든지 뭔가 시장에 대한 태도가 명확해야지. 근데 이쪽 가서는 저쪽은 사회주의고 시장 반시장적이고 반시장적이고 기업들 완전히 다 잡아먹었고 이래놓고선 실제로 기업 잡아먹고 있잖아. 뭐 하는 짓이냐. 그렇네. 이게 우리가 타운홀 미팅으로 시작해서 거기서 나온 약탈이란 말을 하다 보니까 이게 대통령이 지금 가진 태도가 특히 기업이나 시장에 대해서 가지는 태도가 과거에 정경유착이 아주 심하던 뭐 예를 들어서 박근혜 정부보다 더 뒤로 가면 독재 정부도 있으니까 그런 수준으로 이것도 돌아가는 거다. 오늘 또 2개나 가져오셔가지고 예. 또 연관된 거로 그래서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설명이 길어지긴 했는데 하나 정도는 그래도 우리 저기 시민이네. 시민들이 이제 네. 던지신 것들을 봐야 되잖아요. 근데 네.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제가 유난히 또 눈에 띄었던 건 숭고함이란 무엇인가라는 숭고함? 숭고함. 숭고함. 숭고함이란 무엇인가? 숭고함이라는 게 모든 면에서 완벽함. 그래서 나는 범접도 할 수 없는 어떤 상태라고 하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네네네. 개별의 행위도 숭고할 수 있고 의지도 숭고할 수 있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죠? 뭐 예를 들면은 어린아이가 길을 가다가 자기가 이제 뭐 이렇게 탕후루 하나 들고 있는데 근데 옆에 있는 고양이가 너무 불쌍해 보여가지고 자기가 정말 먹고 싶은데도 하나 나눠주는 행위 이런 것도 숭고한 행위예요. 그렇죠. 네. 네. 그렇잖아. 누군가를 정말 진심으로 돕고 싶어서 내 것을 아끼는 내 것을 흔쾌히 나눠주는 이제 그런 식의 행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되게 아름다운 행동이죠. 그럼 제가 여성들한테 잘해주는 것도
숭고한 것이군. 사심이 있잖아요. 아니야. 숭해. 뭐 임마? 숭고한 게 아니라 숭해. 괜찮았어. 사회자로서 한 건 했습니다. 저 자식이. 그래서 그런 어떤 개별의 행동들이나 개별의 가치나 이런 것들로부터 굉장히 작은 숭고함부터 큰 숭고함까지를 찾아낼 수 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 단어의 값을 지나치게 높게 치는 경향이 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거를 해야 우리가 난 위선할 바에는 선행 안 해. 이런 걸 극복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숭고함을 너무 멀게 생각하면 안 돼. 너무 멀고 너무 완벽하고 막 이제 이런 거로 이제 하게 되면 사회에 수많은 미덕이나 선들이 쌓이지 못합니다. 제가 그래서 굳이 약간 철학적인 용어를 이제 쓰고 싶은데 이 숭고함이나 이런 거에 해당하는 그 철학적인 개념 중에 서블라임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게 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약간 압도적임이라는 뜻에 좀 더 가까워요. 네. 압도적인. 그러니까 숭고함을 반드시 예를 들면 성스러움이라고 볼 거냐. 반드시 성스러운 것만이 숭고한 건 아닌 거예요. 어느 순간 나를 압도하는 그리고서 내가 스스로가 내가 초라하구나. 내가 쪼그라드는 것 같은 느낌? 이런 거를 주는 상황이라는 게 있어요. 부끄러워지는 거지 이제. 근데 그거를 만들 수 있는 반대편의 행동이라는 게 있다는 거지. 예를 들면 아주 작은 어린아이의 행동을 보고도 내가 순간적으로 쪽팔려지는 거지. 야, 애도 저러는데 나는 뭐지?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거. 요런 힘이 되게 중요한 거라고. 저는 그런 데서 예를 들면 누군가가 야, 저 사람은 이렇게 보면은 돈 잘 버는 사람도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기부를 톡톡할까?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걸 인정받기 하기 싫으니까 원래 돈이 많을 거야 라든가 아니면 미친놈 지 새끼나 살피지 뭐 위선이야. 옷이나 깨끗한 거 입고 다니지. 이런 식으로 아니 그 행동이 가지고 있는 나를 부끄럽게 만드는 어떤 가치나 미덕에 주목하면 되는 거지. 그걸 가지고 자꾸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근데 저도 그 어른 김장아에 대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잖아요. 어른 김장아 상도 받고 제가 봤던 그 비평이라고 하기진 뭐한데 그 프로그램에 대한 반응 중에 재밌었던 게 다 좋은데 그 우리 사회가 약간 이런 숭고하신 분들 중에서도 훌륭하신 분들 중에서도 유난히 특히 미디어가 돈 많은 분들을 조금 조명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면 김장하 선생님, 뭐 최영국 선생님 이런 분들 다 훌륭한 분들 맞지만 세상에 살다 보면은 돈이 없는데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숭고한 사람들 많다. 우리 옆에 있는 재활용 그거 뭐라 그러죠? 이렇게 모으시는 회사가 따로 있잖아요. 그거 뭐라 그러지? 아무튼 재활용품 회사 하시는 사장님이 얼마나 훌륭한지 아냐 그러면서 막 이렇게 아주 일상 속에서 훌륭한 행동들 이런 걸 나열하면서 우리 미디어가 김장하 선생님도 좋지만 그런 분들도 조명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반응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분들도 일상 속에 만날 수 있는 우리 옆집 아저씨도 숭고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누군가를 순간적으로 부끄럽게 만들 수 있는 어떤 미덕 그거를 만났을 때 내가 순간적으로 스스로 성찰하게 되는 힘 요게 저는 숭고함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막 전일적으로 모든 걸 너무나 잘해서 내가 부끄러워지는 게 그건 너무 멀어 보이잖아요. 그건 성스러움에 더 가까워. 성스러움은 우리가 범접을 못합니다. 근데 좀 더 일상적인 의미에서의 숭고함이라고 하는 건 순간적으로 나로 하여금 성찰하게 만드는 힘이거든요. 제가 이런 걸 강조하는 이유가 그래야 좋은 개선도 일어나고 개혁도 일어나고 민주주의도 커지고 이러는 건데 자꾸 그거는 성스러움의 영역으로 남겨놓고 어차피 그거는 범접할 수 없는 것 그리고 그런 걸 하는 애들은 실제로는 성스러울 리가 없잖아. 사람인데 위선이야. 그러니까 위선이거나 뭔가 결함이 있거나 뭔가 숨기고 있는 게 있을 거야 라는 식으로 생각하게 만든다. 이게 숭고함을 너무 멀다고 생각하면 여기까지 가버려. 여기가 이렇게 되는 위에 숭고함을 딱 갖다 놓고 그 밑에 사사로운 것들은 전부 뭔가 흠결이 있는 것처럼 느껴버린다. 이거 위험한 생각일 수도 있겠네요. 아니면 심지어 숭고함 자체도 뭔가 뭔가 문제가 있을 거야. 뭔가를 위장하는 욕구적으로 쓰여 있다거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네. 야, 그러니까 단어 하나하나에 우리가 고민해볼 게 얼마나 많은 겁니까? 저는 잘 안 하지만 본인이 제일 안 하죠. 이거 진짜 동의하는 게요. 이거 약간 잘난 척하는 뜻으로 들릴 수 있겠는데 하지 말아야 되겠다. 뭐야? 뭐지? 아니 뭐 그냥 어떤 능력이지? 동훈이랑 얘기하다 보면